무릎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벨라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파벨라 증후군 임상에서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꼭 드물지는 않은 그런 질환이고요. 오늘 만약에 내가 무릎 뒤가 좀 통증을 느낀다 싶은 분들은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릎 뒤 오금 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통증을 느낄 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비복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킬레스건 위로 무릎 뒤까지 이어져 있는 종아리 근육이죠. 우리가 흔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날 때 그때 이제 쥐가 나고 하는 그런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 구조를 보면 뒤에 이렇게 외측과 내측과 두 개의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뒤쪽까지 연골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 관절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비복근이 요 양쪽 괄을 지나서 머리 두 개가 이렇게 하나씩 내측과와 외측과를 지나서 오금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구부릴 때 이제 사용하는 근육인데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마치 지렛대의 원리처럼 똑같은 힘을 쓰더라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파벨라라는 뜻은 작은 콩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정말 콩알 만한 이런 조그만한 뼈가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한테는 이 파벨라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이게 퇴화가 돼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논문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다른데요. 뭐 어떤 논문은 한 11% 정도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어떤 논문을 보면은 한 87% 거의 대부분한테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양인하고 동양인에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양인에게 조금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인의 한 9%에서 한 31% 정도의 파벨라라는 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인은 한 66%에서 86% 정도 해서 거의 우리나라도 한 4명 중에 1명 혹은 2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이렇게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마치 관절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자그만하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뼈고요. 요 위를 바로 아까 얘기드렸던 비복근이 지나가게 되는데 주로 이게 무릎 바깥쪽 대퇴골의 외측과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마치 슬개골처럼 슬개골이 앞에서 대퇴사두근을 지날 때 무릎을 펴는 힘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파벨라도 비복근이 무릎을 구부릴 때 조금 더 힘을 강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뼈가 있다고 해서 다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일 때 마찰이 좀 증가를 할 거고요. 이 관절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톡 튀어나온 뼈 위에서 근육이 문질러지면서 좀 염증이 생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벨라 영상을 사진을 찍어보면은 무릎 뒤에 이렇게 콩알만하게 뼈가 하나 더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통증이 무릎 뒤에서 내가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파벨라 증후군이라는 거는 요 파벨라 위를 지나는 비복근 사이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조직이 좀 손상이 돼서 손상된 조직을 한참 복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다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릎을 강하게 구부리거나 펴거나 이런 동작을 할 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할수록 조금씩 통증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통증은 딱 그 위치 근처에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으악하게 아픈 그런 통증들을 느끼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걸 만져보면은 무릎 뒤, 오금 뒤에서 그 위치를 만져보면 뭐가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무릎을 움직일 때 무릎 뒤에서 뭔가 딸깍거린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갈 같은 게 하나 무릎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불편감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벨라 옆쪽으로 비골신경이 지나가요. 비골신경이라는 거는 무릎 종아리 옆쪽 감각을 제외를 하고 발목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그런 신경인데 그 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무릎 옆이 저린다든지 혹은 종아리 옆이 저린다든지 혹은 발목을 구부리는 힘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이런 신경적인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비복근으로 인한 통증은 근육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복근 외측 뒤에 한 상부 정도가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면은 무릎을 펴거나 할 때 약간 무릎 뒤 바깥쪽으로 좀 당기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단지 긴장만 돼 있다 그러면은 좀 당기는 느낌 정도로 표현이 될 텐데 염증이 생겨 있다 그러면 통증 느낌은 조금 더 날카롭고 시큰하고 따끔하고 이런 날카로운 느낌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치료는 그 위치를 잘 찾아서 그 위치에 염증만 가라앉혀주고 통증은 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염증이 생기기 전에 피복근의 긴장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움직일 때 마찰이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염증도 더 쉽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복근이 좀 잘 이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육 자체를 침으로 좀 풀어주는 치료도 효과적이고요.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공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침 등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너무 만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재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부상을 입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이 뼈 자체를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꼭 수술이 필요한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염증만 좀 가라앉혀주고 생활 관리만 잘 하면은 통증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복근이 많이 긴장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릎뒤가 자주 당긴다는 분들은 내 종아리가 땅땅하지는 않은지 한번 만져보세요. 만졌을 때, 꽉 만졌을 때 으악 할 정도로 아프다? 많이 뭉쳐 있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좀 종아리 마사지도 자주 해주시고 자주 주물러주면서 내 종아리가 말랑말랑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비복근도 자세유지근이에요. 자세유지근이라는 거는 내가 특별히 뭔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승모근이죠. 머리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 승모근 같은데 늘 긴장돼 있고 만져보면 아픈 분들 많듯이 이 비복근이라는 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상 힘을 쓰고 있는 근육이라서 역시 잘 뭉쳐있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아니면 스트레칭도 평소에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평소에 운동을 즐겨한다 이런 부위들의 근육들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픈 쪽 종아리를 뒤로 빼고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몸을 앞으로 밀면서 종아리 좀 팽팽한 느낌을 한 10초 정도 느낀 다음에 또 좀 풀었다가 또 쭉 팽팽하게 만들어서 10초 정도 느낀 다음에 풀었다가 반복을 해주면 좋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발목을 최대한 구부린 자세를 만들수록 종아리가 더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을 때 혹은 계단 오르낼 때 무릎 뒤가 자꾸 당긴다. 그러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어디를 가면 될까요?